안녕하세요. 퍼클의 조창훈입니다. 2022 정시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2022 정시, 2020 수능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었다면 한의대, 치대의 강세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올해는 그거 대신에 한의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2020대는 한의대가 대략적으로 한 2.3%대, 그러니까 누적 백분이니까 15만 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3,500등 정도까지가 이제 한의대를 갔었는데 올해는 이게 1.9%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2,900등, 한 600등 정도가 올라간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한의대를 지원했던 사람들 올해 많이 슬펐습니다.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수의대도 2020에 비해서는 2021에 소폭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의대 입결이 높아졌으니까 고려대학교 입결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고대 입결 특징은 연강 고약이 올해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 수능에서는 고강 연약이었었어요. 왜 올해는 연강 고약이 됐을까요? 영어 1등급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비율이 올해는 많이 늘어나니까 이 누백이라고 하는 거는 국수탐 갖고 따지는 건데 작년에는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영어가 2등급이면 고려대를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고대쯤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가 1등급이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을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더 강하게 됐죠. 2022 수능에서 고려대학교가 입결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어 1등급 비율이 적어서 그렇다. 적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입결이 높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쫄아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냈던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연세대학교쯤 가는 사람들한테는 워라밸이 중요한 거지. 삼성전자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한 거 아니었겠는가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올해 빵꾸 난 데들이 있어요. 어디가 빵꾸가 났냐 하면은 생명공학과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생명공학과가 빵꾸가 났으면 오르죠. 내년도에는 생명공학과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학교육과가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학교육과가 이렇게 올랐어요. 저도 조심을 한다고는 했지만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융합은 5.99%니까 작년도에 경희대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서열 6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결에서는 퐁당퐁당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작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한의대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컴퓨터과가 거의 꼴찌로 나왔어요. 컴퓨터, 신소재, 산업공학과. 이 세 개가 하위권과를 기록했는데 심지어는 간호대학교 정도 수준 나왔어요. 2020 수능에 비해서는 2020년도에는 고려대학교가 대략 한 3.5% 정도에서 끊겼는데 올해는 4%대 4.2%까지 내려갔어요. 왜 그렇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둘째는 한의대학교 강세. 이 부분이.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보시면
한 4%대까지 갔는데 올해는 한 3.6% 정도에서 끊기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대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의대를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의대는 예상치 않았던 대학들이 입결이 좀 많이 높았어요. 근데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이기도 했어요. 고려대학교가 보면 서울대, 연세대 다음이 됐어요. 고려대학교 병원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38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수시 2월이 한 명도 안 생기는 20명 모집이 됐어요. 2월 인원 발표는 정시 모집하기 이틀 전에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좀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올해 고려대학교에 2월 인원이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고려대학교 의대는 의대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영어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최저학력을 충족한 사람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2월이 안 나왔고 작년도에 38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20명 모집하니까 이런 모집 인원의 증감은 입결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이 서열은 그대로 갔고 울산대학교가 2020년도에 빵꾸가 났었거든요. 올해도 많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요 순서로 좀 서열이 잡힌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가 나군에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입결이 오를 거로 예상되면 가군에서는 좀 아무래도 안전 지원을 해야 돼요. 고려대학교 같은 데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안전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올라요. 이게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죠. 그곳이 어디냐면 중앙대.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도 입결이 더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좀 높았기 때문에 쫄아서 안 내고 중앙대학교를 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남대, 충북대가 경북대, 부산대보다 입결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에 충남대가 부산대, 경북대를 추월했는데 올해 이 현상이 더 강화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활만 놓고 보면 서울 경기가 43%인데 수능에 재수생 3승에 들어오는 걸 감안해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49%가 돼요. 수능에서 고득점자는 서울 경기 소재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해? 국립대학이 때는 거리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뿐만이 아니라 충북대학교도 경북대, 부산대를 추월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화여대는 작년도에도 입결이 순천여대 밑으로 밀렸는데 올해 더 떨어졌어요. 이화여대가 이제는 좀 바닥 온 거 아니냐. 이제는 좀 내년도에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지대학교는 의정부 1200병상 신설되어졌으니까 올라갔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는 2020년도에도 부진했는데 2021년도에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진했어요. 이렇게 2년 연속 부진하게 되면 일종의 호구가 잡혀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내는데 그러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원주, 이화여대 이런 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2022 수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대에서는 조선대학교가 늘 바닥인데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그러니까 15만 수험생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000정 정도가 조선대였는데 올해는 이게 한 1,800등으로 올라갔어요. 조선대학교가 탐구 과목을 하나 맞는 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것이 치대로도 영향을 주고 한의대에도 영향을 주고 상대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선호 현상이 좀 떨어지고 2022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또 약대까지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가 2020년도에 너무 높았죠. 좀 정상화됐던 거라고 봐야 되겠고 2020년도에 서울대에서 빵꾸 났던 데가 어디죠? 전기정보공학과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게 퐁당퐁당의 법칙이에요. 딱 2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과가 재료, 우주, 항공, 산업공학과보다 밑에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약진했어요. 원래 한 1.3%대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좀 이런 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할 때 오버슈팅 했다고 하는데 좀 오버슈팅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리교육과가 역시 좀 바닥에서 놀았으니까 좀 상승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특기사항이 있다면 수리학과가 수리과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과학이 이제 예전처럼 이제 메이저과가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그 순수 과학들을 좀 안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범대학교는 완전 다 제각각으로 놀았어요. 화학교육과는 오히려 입결이 올라갔고, 생물교육과는 비슷한 수준이 됐고, 지구과학교육과는 건대급으로 점수가 나왔어요. 화학, 수의학과도 빵꾸가 났어요. 의학과 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화학, 수의학과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뭔가가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설, 건축, 산업공학과 이런 것들이 좀 빵꾸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클은 어떻게 예측했냐? 일단 2월 17일 날 밴드의 합불 인증방을 통하여서 퍼클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것들이 좀 공개가 되어지고요. 2월 말 정도쯤에 입시 결과 정리를 할 건데 우선 서울대 연고대 어떻게 입결 예측했는지 성적표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오렌지색으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예측이 틀린 망한 거예요. 정시 모집 지원 상담하기 전에 배치표 올리면서 그때 공지 방법, 이용 방법 공지한 적이 있었는데 0.5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차범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0.5점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쨌든 틀린 건데 서울대에서 놓고 보면 이제 기계가 틀렸어요. 기계가 이제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건설환경, 물리교육, 수학교육, 식품영양, 조경, 화학교육. 어떤 특징들이 있죠? 마이너과들. 서울대이긴 한데 졸업을 해도 딱히 성장 가능성이 좀 없는 과들이 올해 좀 안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틀리기는 한 7개 틀렸는데 사실 기계과를 제외하고서는 지원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리게 많이 틀렸는데 좀 아프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 예측이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반도체가 예상보다 좀 약했으니까 신소재랑 산업공학과가 높았어요. 이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전형적으로 이제 퐁당퐁당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약할 거라고 보는데 올해가 또 강해졌어요. 내년도에는 좀 산업공학과 확실하게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신소재는 보시면 2019년도에 좀 강했고 2020년도에 좀 약했는데 올해 강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가 생겼으니까 신소재가 좀 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수험생들은 반도체 대신에 신소재로 안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소재가 반도체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반도체가 최초합으로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일부 매체들에서는 연세대학교 반도체가 점수가 높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추가 합격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전기는 컴퓨터랑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조금 더 높고 전기가 그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랑 전기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전기, 신소재, 산공, 글로벌 융합 이런 거 실패했으니까 좀 아팠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연세대학교 예측이 아주 잘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간호,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지구과학 뭐 그러니까 뭐 틀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과들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고려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제가 기관들을 통틀어서 가장 높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대 카톨릭 때보다 고려대학교를 더 높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시란 거는 진학사 모의 지원만 믿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과거의 추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퐁당퐁당이 됐든 그렇죠? 압력밥솥이 됐든 이런 거 등등을 봐가면서 결과적으로 뭐 퍼클과 함께 2022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힘들죠. 힘든데 어쨌든 2022 수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